오늘은 광고 매체로서의 틱톡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노출이 되는지, 가장 비슷한 메타와는 또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 메타와의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 광고주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광고를 일정 월 예산 이상으로 길게 돌려봤다면 아시겠지만, 예산은 좀 분할하면 분할할수록 그만큼 테스트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미 메타에서 성과가 좀 잘 나오고 있었다면, 메타에 투입할 예산을 틱톡에다가 새롭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좀 틱톡만의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에 대해서 목차로는 먼저 틱톡 광고의 특징과 주요 노출 지면, 메타 광고와의 차이를 살펴보고요. 이후에는 실제 캠페인과 광고 그룹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마지막으로 소재 제작과 테스트, 예산 배분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우리 브랜드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는 영상 후반을 참고하시거나 아래 설명란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와서 틱톡 광고의 특징입니다. 틱톡은 주로 젊은 연령층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래서 2030을 메인 타겟으로 잡은 브랜드들이 틱톡 광고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다만 실제 구매 연령층은 업종이나 제품 가격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틱톡이라는 매체를 너무 특정 연령층만을 위한 매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틱톡의 장점은 단순히 이제 어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가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는 건데, 브랜드를 전혀 모르던 사람에게도 이 피드를 넘기다가 영상의 첫 장면이나 내용이 좀 흥미롭다면 자연스럽게 광고를 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검색량이나 인지도가 높지 않은 브랜드가 새로운 고객을 활굴하는 데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뷰티, 패션, 식품, 생활용품처럼 좀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이나 사용 전후의 변화를 보여주기가 좋은 그런 업종들과 특히 잘 맞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틱톡 광고는 실제로 어디에 노출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출 위치는 추천 피드, 흔히 말하는 폴류 피드입니다. 일반 콘텐츠를 넘겨보는 과정에서 광고가 자연스럽게 섞여서 노출되는 구조인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지면에 노출이 될 수 있고, 국내에서는 계정과 캠페인 설정에 따라 틱톡 라이트와 같은 추가 지면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자동 또는 선택 지면 설정에 따라서 틱톡 펜글 같은 외부 앱 네트워크로도 광고가 확장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용할 수 있는 지면은 국가랑 캠페인 목적, 계정 설정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틱톡 인피드 광고를 이해하실 때는 추천 피드를 대표적인 지면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사용자가 영상을 보다가 광고를 마주치기 때문에 광고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주기보다는 원래 틱톡에서 볼 법한 컨텐츠처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메타 광고와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광고 구조 자체는 상당히 비슷해요. 메타가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의 3단계로 구성이 된다면 틱톡도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의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캠페인에서는 광고 목적을 설정하고, 광고 그룹에서는 타겟과 예산, 노출 위치, 최적화 기준을 설정을 하며 마지막 광고 단계에서 실제 영상이랑 문구를 등록합니다. 근데 이게 광고가 소비되는 방식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메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피드, 스토리, 릴스 등 여러 지면에 이제 광고를 노출하고 이미지나 영상처럼 다양한 형태의 소재를 활용하잖아요. 신규 타겟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의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웹사이트 방문자, 구매자 데이터를 활용한 리타게팅도 되게 익숙하게 활용되는 매체인데, 틱톡도 이런 발굴과 리타게팅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추천 콘텐츠를 계속해서 넘기는 과정에서 새로운 브랜드나 제품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메타에서는 정적인 이미지, 프로모션 배너, 릴스 영상 등 좀 여러 소재 형식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틱톡에서는 일반 콘텐츠 사이에 좀 섞여서 노출되는 만큼 플랫폼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세로형 영상과 초반 후킹의 중요성이 더 큰 편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메타는 여러 지면과 소재 형식에 맞춰서 광고를 확장하기가 좋고, 틱톡은 틱톡 안에서 원래 볼 법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게 소재를 만들 때 가장 큰 차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캠페인 세팅을 살펴보겠습니다. 틱톡 광고도 가장 먼저 캠페인의 목적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브랜드나 제품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면 도달 목적을 사용할 수 있고, 영상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면 동영상 조회 목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몰이나 특정 랜딩 페이지의 방문을 늘리고 싶다면 트래픽 목적을, 실제 제품 구매를 확보하려면 판매 목적을 선택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DB라면 상담이나 신청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일 테니까 리드 생성 목적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광고주가 원하는 최종 결과와 캠페인의 목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구매가 목표인데 클릭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좀 트래픽 캠페인만 운영을 하게 되면 사이트 방문자는 이제 계속 늘어나도 실제 구매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랑 반대로 이제 브랜드를 처음 알리는 단계고 기존 데이터도 부족한 와중인데 처음부터 당장 구매 전환만 요구하게 되면 좀 광고가 안정적으로 최적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따라서 브랜드의 인지도나 기존 구매 데이터, 월 광고 예산 등을 함께 보고 목적을 선택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사몰 구매 전환을 목표로 한다면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메타처럼 틱톡 픽셀이나 이벤트 API 등을 연결해서 구매, 장바구니, 결제 시작 같은 행동을 좀 수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가능하다면 두 가지를 함께 연결하고 이벤트 중복 제거를 적용하는 방식이 권장되긴 합니다. 다음은 광고 그룹 세팅입니다. 광고 그룹에서는 노출 지역과 연령, 성별, 관심사, 행동 타겟, 예산, 입찰 방식, 최적화 이벤트 등을 설정하게 됩니다. 처음 틱톡 광고를 시작하시는 광고주분들은 타겟을 좀 최대한 세밀하게 설정을 해야 성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게 예산이 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령이나 성별, 관심사를 좀 지나치게 많이 제한하게 되면 광고가 학습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따라서 좀 명확한 구매 연령이나 성별이 정해져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면 처음에는 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만 적용을 해서 좀 비교적 넓은 타겟으로 시작한 뒤에 실제 반응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범위를 조정하는 편이 좋아요. 지나치게 타겟을 좁게 설정하면 광고가 학습을 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모수 자체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틱톡에서도 불필요하게 타겟을 제한하지 않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20대 여성이 주요 고객인 뷰티 브랜드라면 반드시 필요한 연령과 성별 조건만 적용을 한 뒤에 그 그룹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것 같아요. 이제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이후에 관심사도 적용해보고 또 그런 그룹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성과를 비교해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광고 그룹을 너무 많이 나누게 되면 각각의 그룹에 들어가는 예산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점도 이제 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먼저 월 예산이 크지 않다면 타겟을 여러 개로 세분화하기보다는 핵심 타겟 소수랑 소재 테스트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틱톡에서는 타겟을 어떻게 잡았는지만큼 어떤 영상의 후킹이 반응이 좋았는지, 시청 지표나 클릭 전환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걸 함께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DA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틱톡 광고 소재는 크게 일반 광고 소재인 논스파크 해즈와 기존 틱톡 게시물을 활용하는 스파크 해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논스파크 해즈는 저희가 광고 관리자에서 영상과 문구 이런 것들을 직접 등록해서 집행을 하는 방식이고요. 반대로 스파크 해즈는 브랜드 계정이나 크리에이터 계정에 올라간 기존 게시물을 광고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크리에이터의 게시물을 좀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크리에이터의 광고 사용 승인이 필요하고 그 광고를 통해서 발생한 조회, 좋아요, 댓글, 공유, 팔로우 같은 것들은 이제 원본 게시물에 누적이 되게 돼요. 따라서 좀 실제 사용 후기나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광고에 활용하고 원본 게시물의 반응까지 함께 쌓고 싶을 때 가장 유용한 것 같아요. 영상은 세로형 9:16 비율로 제작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세로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화면 오른쪽에 좋아요나 댓글 버튼, 그리고 하단에 광고 문구나 CTA 버튼 이런 것들의 이제 주요 내용이 가려지지 않도록 세이프 라인을 고려해서 만드는 거예요. 제품명이나 가격, 핵심 혜택 같은 것들을 이제 화면 가장 아래쪽이나 오른쪽 끝에 배치하면 실제 광고가 노출이 될 때 이게 가려지거나 잘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의 구조는 크게 후킹, 본문, 마무리 세 단계로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처음 3초 안에는 사용자가 영상을 계속 봐야 할 이유, 영상의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게 좋고 예를 들어 화장품 광고라면 좀 제품 패키지를 그냥 예쁘게 보여주는 것보다 화장이 오후만 되면 무너지는 분들, 이 제품 일주일 동안 직접 사용해봤다, 요즘 올리브영 1등 제품, 좀 이런 식으로 페인 포인트나 궁금증을 먼저 던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본문에서는 제품의 모든 장점을 한 영상에 막 다 나열하기보다 저희가 하나의 핵심 소구점을 정해서 그걸 중심으로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뭐 흡수력이 빠르다거나 지속력이 좋다거나 뭐 가격 경쟁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담으면 물론 좋겠지만 소비자들은 이것들을 전부 기억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모든 소구점들은 각각 다른 영상으로 나눠서 제작을 하고 하나의 영상에는 하나의 소구점만 담아서 소재별 성과를 비교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행동을 좀 명확하게 안내를 해야 돼요. 뭐 지금 할인 중이니 당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봐라. 본인 피부에도 맞을지 자세한 내용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봐라. 뭐 이런 자연스러운 CTA 버튼들이 있겠죠. 아니면 마무리 멘트가 될 수도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세로형 영상과 사운드, 자막,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자연스러운 콘텐츠, UI, 안전 영역이 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영상 구조도 후킹, 핵심 소구, 행동 유도 순서로 구성을 하고 이걸 광고 그룹당 3개에서 5개 정도의 서로 다른 소재를 운영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막 자막 한 줄이나 색상만 바꾼 좀 복제 소재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킹 방식이나 핵심 소구, 영상 구성이 명확하게 다른 소재를 구성하는 게 좋아요. 이후 성과가 좋은 컨셉을 찾았다면 그 안에서 이제 첫 문장이나 편집 방식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A/B 테스트를 하는 게 맞는 절차인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소재 피로도가 확인이 된다면 새로운 광고 그룹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광고 그룹에 새로운 소재를 이제 제작을 해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틱톡 광고는 단순히 젊은 연령층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매체보다 좀 컨텐츠를 통해서 각 새로운 고객에게 브랜드를 발견시키는 매체에 가까운 것 같아요. 따라서 제품을 영상으로 보여주기 좋고 사용 후기나 전후 비교, 사용 방법, 공감형 컨텐츠가 잘 먹히는 이런 4가지의 업종들은 좀 한 번쯤은 틱톡 광고를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소재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브랜드라면 또 따로 적극적으로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이 거의 없고 하나의 광고 영상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틱톡 광고의 장점을 활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틱톡은 특히 컨텐츠 발행 능력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니까요. 또한 이제 메타 광고에서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고 해서 뭐 예산을 바로 절반으로 나눠서 틱톡에 투입하기보다는 기존의 메타 캠페인의 학습이랑 성과를 좀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별도의 테스트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틱톡은 메타를 그대로 대체하는 매체가 아니라서 메타에서 성과가 좋았다고 해서 틱톡에도 그대로 좋다고는 장담을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메타랑 다른 콘텐츠 환경에서 새로운 타겟이랑 새로운 소재 방향을 발굴하는 용도로 생각을 해야 이제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줄어들겠죠. 네, 그럼 오늘은 틱톡 광고의 기본적인 특징과 노출 위치, 메타 광고와의 차이, 그리고 캠페인과 광고 그룹, 소재 세팅 방법까지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만 같은 틱톡 광고라고 하더라도 브랜드의 업종이나 객단가, 기존 구매 데이터, 좀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의 수에 따라서 캠페인 구조는 전부 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현재 우리 브랜드가 틱톡 광고를 시작해도 괜찮을지, 메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틱톡이랑 어떻게 나눠야 할지, 또 어떤 형태의 영상을 제작해야 할지 좀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랜드의 현재 광고 운영 상황과 예산을 확인한 뒤 적합한 방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김휘원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